안녕하세요. 세법학 담당하고 있는 유은종 세무사입니다. 유해 2기 과정과 관련시켜서 제가 간략하게 세법학 모의고사 과정 내에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유해 2기 과정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진도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그 진도에 맞춰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유해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 전범위 모의고사가 같이 좀 병행이 되는데, 유해 2기 과정은 이렇게 이제 진도에 따라서 내용을 좀 다루는 진도의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이제 세법학 1부, 2부 각각 12회에 걸쳐 가지고 실전 이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최근 출제 경향에 좀 맞춰 가지고, 특히 22년, 23년도 그 출제 경향에 좀 맞춰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론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출제를 할 것이고, 또 진도의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이제 주요 논제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즉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논제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항상 그 유형이라는 게 들쑥날쑥해요. 어느 해에는 이론 중심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단사형 문제 비중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갑자기 어려운 논제 위주로 해서 또 판례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형만 뭐 정해져 있다면 세법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출제 위원,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유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판례는 되도록이면 이제 물론 이제 모의고사 문제 유형으로도 몇 가지 다루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판례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충 문제로 좀 다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본 논제만 강평하는 건 아니고요. 보충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더 풀 건데, 그때 이제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충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 시험이라는 게 이제 주요 논제만 나오면 좋겠지만 주요 논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논제들,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보지 않은 논제들에 대해서는 진도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제 정리를 해 나갈 거야. 그래서 어쨌든 12회 진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논제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 2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암기가 좀 다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논제를 오픈북으로 보시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실 수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문제를 전부 다 오픈북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시게 된다면 사실 모의고사 효과라는 것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두 문제 정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암기가 또 안 된 파트가 출제가 되어서, 그런 파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시험 보러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쓰시면서 이제 쓰는 연습이라도 해보시면 되는데, 다만 모의고사 과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픈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갖고 와서 오픈북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암기한 내용을 표출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갖고 오시는 게 이 모의고사 과정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오픈북도 가능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갖고 오셔서 문제를 푸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정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논제 정리가 안 됐다면 뭐 오픈북으로라도 시험을 보셔도 된다. 여기까지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당연히 일단 예습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논제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갖고 오시고, 그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시험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는 연습도 항상 병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쓰는 연습이 병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논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배운 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복습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 다만 이제 예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였다면 어쩔 수 없이 시험 보시면서 이제 오픈북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거고요. 예습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복습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시게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예습을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시고, 복습은 일주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습을 한 4일 정도 한다면 시험 보는 거 하루라고 쳤을 때 한 이틀 정도 복습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만약 예습이 잘 안 된다면 이제 복습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또 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진도표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모의고사 과정은 이렇게 법별로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주차부터 뭐 3주차까지는 국기법, 4주차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6주차 법인세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시간 배분이라는 것도 미리 연습을 또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실전 감각 계속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법별로 진도를 짜가지고 실전 시험 문제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야. 그래서 국세기관법 한 문제, 법인세법 한 문제, 소득세법 한 문제, 상징세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그다음 요 안에 있는 내용들,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누적 진도예요. 누적 진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4회차에서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되는데 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소득이 결합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누적 진도로 좀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다만 이제 그 세법화 2부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은 이제 첫 주에는 시험을 보지 않으실 거야. 보지 않고 2주차부터 조특법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1회차 때는 부가가치세, 개별서비스세, 지방세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한 문제는 뭐 부가세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방세가 나올 수도 있고 개별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문제는 이제 다른 법률을 가지고 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어쨌든 총 4문제로 시험을 보실 건데, 조특법은 이제 2주차부터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회에 걸쳐 가지고 진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유예 2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예 2기 뭐 제 강의와 관련된 세법화 내용을 좀 마칠게요.